피 검사를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나는 고기도 별로 먹지 않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피 검사만 하면 이상하게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개념이 다 잘못됐어요. 오늘의 영상은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53번 영상을 보시고 온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각각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에 차기 시작하죠. 여기서 쓰레기통을 주기적으로 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가득 차서 넘쳐 흐르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쓰레기통이 넘쳐 흐르지 않을까요? 뭔가 질문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누군가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도 자주 비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쓰레기통이 항상 넘쳐 흘러요. 이 말이 합당한 객관적인 이유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흘러 넘치는 이유는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먹은 만큼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먹은 양만큼 쓰레기통을 비우면 쓰레기는 쌓이지 않습니다. 먹은 양보다 쓰레기통을 더 많이 비우면 쓰레기통 안의 쓰레기는 감소하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산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넘치기 시작했을 때 지금 여러분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먹는 양보다 쓰레기통을 더 많이 비워서 쓰레기의 양을 줄여가는 것이 되어야겠죠. 남들이 추천하는 음식의 종류, 남들이 추천하는 쓰레기 비우는 방법의 종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먹는 양보다 비우는 양을 늘려서 여러분의 쓰레기통을 마이너스, 음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얼마나 적게 먹고 얼마나 많이 비워야 음의 상태가 되는지는 오로지 여러분만이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밸런스의 기준을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해볼게요.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을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합쳐서 지질이라고 해요. 지질을 섭취하면 지질은 킬로미크론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우리 몸을 순환하다가 공장의 역할을 하는 간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섭취 후에 지질이 우리 몸을 처음으로 돌아다니는 과정을 외인성 대사 과정이라고 해요. 지질이 간에 도착하면 간에서는 VLDL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질을 태워 다시 밖으로 내보내죠. VLDL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의 각 조직들의 지질의 일부를 제공하죠. 그리고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LDL 자동차의 형태가 됩니다. 이 LDL은 다시 간으로 회수돼요. 이렇게 간에서 지질을 내보냈다가 다시 간으로 회수되는 과정을 내인성 대사 과정이라고 해요. 이 외인성 대사 과정과 내인성 대사 과정을 합쳐서 지질의 대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피 검사를 할 때 체크하는 콜레스테롤은 바로 간에서 VLDL로 내보낸 후 LDL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의 혈중에 돌아다니는 내인성 대사 과정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입니다. 외인성 대사 과정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외인성 대사 과정에 있는 애들은 음식 섭취 후 12시간이 지나면 모두 간으로 흡수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 피 검사 전에 12시간 이상을 공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얘네들이 모두 사라진 후 내인성 대사 과정에 있는 콜레스테롤들만을 체크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바로 내인성 대사 과정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넘쳐 흐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내인성 대사 과정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넘쳐 흐르냐는 것이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많이 먹었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은 만큼 운동을 통해 다 비워낸다면 당연히 축적되지 않겠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내인성 대사 과정에서 간에서 내보낸 VLDL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의 각 조직들의 지질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각 조직에 지질이 쌓이는 현상이 먼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이 찌는 것이죠. 그런데 살이 쪘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높은 것은 또 아니에요. 주변에서 뚱뚱한 친구는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정상이고 마른 친구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살이 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지방 조직이 많아졌다는 것일 뿐이지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넘친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해요. 그렇다면 언제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넘쳐나느냐? 정답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지질을 우리 몸의 조직 곳곳에 축적시키는 기능을 해요. 곳간에 쌓아두듯이 말이죠. 이것을 지방 조직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에 의해 지방 조직 합성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지방 조직들이
콜레스테롤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갖고 있던 지질의 일부를 혈액 속으로 다시 내뱉기 시작하죠. 바로 이 과정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내뱉어진 지질들이 결국 혈중에 흘러 넘치면서 얘네들이 간으로 가서 지방간을 일으키고 혈중에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 상승을 만드는 것이죠. 즉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막 섭취한 음식들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지방 조직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운동은 하지 않고 막 먹기만 해요. 그런데 아직 인슐린 저항성은 없는 상태라면 인슐린이 우리가 먹은 것들을 계속 우리 몸의 곳간에 계속 쌓아둬요. 그러면서 살이 찌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타이밍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곳간에 있던 지방 조직들이 분해되면서 혈중으로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가 지속되면 음식을 적게 먹어도 계속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이 왜 본질에서 멀어진 질문인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본질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우리의 몸을 세팅해야겠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는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요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부 비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허리둘레를 줄이는 일입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들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혈중으로 지질을 내뱉는 행위를 멈추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레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복부 비만을 없애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물론 저지방식이나 지중해 식단, 소식을 하는 것이 복부 비만을 없애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 포인트가 이 음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들로 아무리 조절을 잘 해도 복부 비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름진 음식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운동량을 늘려서 복부 비만이 사라진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부 비만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허리 둘레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음식을 얼마나 줄여야 하고 운동량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점이에요. 누구는 조금만 먹어도 바로 배가 나오는 반면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운동을 했을 때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음의 상태가 되는지 그 밸런스의 기준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도 별로 먹지 않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피검사만 하면 이상하게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요. 방법이 잘못됐거나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